3월 15일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 강거 중투쟁 4년에서 15일 빠지는 날입니다. 1446일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촛불 쿠데타에 의한 권력 찬탈 이후에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강금 4년 동안 과연 대한민국은 어떠한 나라가 되었는가? 우리는 국민들께 다시 한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4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투쟁을 하는 이유가 이제는 국민들께서 아셨을 겁니다. 그들이 말한 촛불 혁명은 혁명이 아니라 좌파들에 의한 소위 반미 사회주의자들에 의한 권력 찬탈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이 대한민국을 공정이 무너지고 불의가 정의를 이겨버리는 잘못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힘들어도 이 투쟁에 깃발을 놓지 않는 것 또한 그것이 불이고 그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께서 4년간이나 감옥에 계시는 이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힘들다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힘을 모아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척결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가 더욱더 새롭게 생깁니다. 탄핵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은 진행형이고 아직도 그 거짓 진실 규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불법 탄핵을 듣고는 정권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묵구항 또 우리 기자회견 가장 큰 것은 2019년 6월 25일 불법 행정 대집행 관련 좌파들이 저희들을 고발하는 사건입니다. 당대표인 저를 비롯해서 당 사무처 실국장 우리 당원들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나 전 세계 또 국민들께서 그날의 영상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폭력적이었고 얼마나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0여 명 이상이 진단서를 끊을 정도의 피해를 입고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행정대집행법을 위반해가면서 기물이 아닌 사람에 대한 무차별한 폭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정말 뻔뻔스럽게 그날의 상황을 반대로 우리를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공화당도 그게 관련된 자들에 대한 고발과 배상을 신청했고 그 재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힘든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 특히 여성 당원들, 연세 드신 선배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정상적인 방어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 폭력 행위로 뒤바뀌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과 형사적 처벌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공화당, 저를 비롯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결속력은 더욱더
강해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우리 공화당의 투쟁은 더욱더 가열차게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LH 국정농단 부정부패 개발지역에 대한 땅 투기는 시흥 광명 지역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흥 광명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의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전국의 개발지역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거돈 일가의 바덕도 신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1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시도의원, 기초광역의원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친족 혹은 가까운 친인척들의 비리가 밝혀지면은 국회의원직 퇴출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직 퇴출을 요구합니다. 셋째,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땅을 투기하면은 반드시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땅을 투기하면은 그 투기 세력은 반드시 망한다는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국회의원이나 선출직들은 부패한 돈과 부정한 돈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준엄한 법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을 우리 공화당은 천명하고 오늘부터 우리 공화당은 민원실을 통해서 땅 투기, 특히 정부에 의한 LH 직원뿐만 아니라 1급 공무원 이상의 땅 투기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민원 접수를 받겠습니다. 이 땅 투기 문제는 이것이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모든 정당의 땅 투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땅 투기 부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가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정통운동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국가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 돈에서 멀어질 수 있는 사람, 돈이 없더라도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그러한 정치혁명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이 주종했던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인혁명이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함께하는 그러한 새로운 국면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3월 31일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이승강금 된 지 4년입니다. 오늘 당 지도부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불법 이승강금 4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집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준비를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줄 것을 논의했습니다. 이 4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어떻게 침탈되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정말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아픔의
4년이었습니다. 4년을 돌이켜보면서 지금도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분에 대한 명확한 우리 공화당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겠습니다. 3월 26일 날은 천안함 폭침 11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146회째 되는 날입니다. 3월 26일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27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 거짓 탄핵 인신감금 4년에 관한 총력 집회 투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대구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3월 27일 오후 1시에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 4년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라는 주제로 총력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의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4월 10일 부산에서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총력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부패, 부패공화국 문재인 척결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4월 10일 부산에서 전국 총력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무총장과 실국장들이 또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미리 K방역에 준수해서 집회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3월 27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4년에 대한 규탄 총력투쟁과 대구에서 4월 10일 오후 1시 부산에서 부패공화국 문재인 척결대회 총력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H 본사가 진주에 있고 진주에 지금 중국 폐렴 환자들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부산에서 부패공화국 문재인 척결 총력투쟁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4.7 보궐선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선거 전문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당의 그런 사항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보궐선거 후보자를 우리 공화당에서는 전면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의 국가 파괴를 자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성범죄당이 근본 보궐선거를 통하여 그 악질적 좌파 독재 정북 친중 정권의 정권 연장의 교두으로 활용할 것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권력 찬탈, 부패 정권, 좌파 파쇼 정권의 문재인 척결을 위한 우리 공화당의 대성적 차원에서 범야권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전국 전 지역에 우리 공화당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에서는 전문 여론기관의 자체 여론조사를 통했고 수차의 협의를 거쳐서 숙고의 숙고를 거친 본회의장 결단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의 달성이라는 당의 내실을 공고히 하고 외연 확장과 당의 홍보에 더욱 매진할 것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즉각적인 무죄 석방 투쟁과 문재인 좌파 부패 독재 정권의 종식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할 것을 천명합니다. 당원 동지들께서 당대표인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후보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많은 당의 동지들께서는 이번에 당의 내실을 더 기해야 된다는 원로들과 많은 분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당대표로서 당 지도부로서 많은 고통이 따르는 결정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내실을 더욱 확고히 하고 국민의 바닷속으로 더욱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의 결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저를 비롯한 지도부의 힘든 결정을 당원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LH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LH 부동산 불법 투기 문제는 일종의 망국병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당에서는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파헤쳐서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낙연하고 추미애가 이 부동산 투기 문제가 검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검찰이 그 수사권이나 공소권을 남용해서 그래서 많은 패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검찰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공처 만들고 또 경찰로 수사권 조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을 약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세력들이 검찰이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수사를 안 해서 또 수사권 행사를 안 해서 검찰이 부패의 주범을 하는 게 참 정말 의의가 없는 겁니다. 검찰을 죽이고 싶을 때는 검찰이 권력이 너무 크니까 죽여야 된다고 하다가 또 이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또 터져나오니까 이게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터져나왔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정신분열적 각오를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로남불도 정말 정도가 있어야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왜 검찰을 이 투기의 주범으로 몰고 있을까? 저는 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권 내에 LH 투기 관련된 당사자들이 핵심 당사자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검찰이 즉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그 수사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검찰을 그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 너희들이 부동산 투기 주범이니까 너희들 이번 수사에서 빠져. 다시 말하면 검찰이 이 부동산 투기 관련 그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미리 쐐기를 받기 위해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정말
뭐 공수처에 내주고 경찰에 내주고 이제 껍데기뿐인 그런 이 기관이 되는데 이제 부패의 추억으로까지 몰리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게 부탁합니다. 이번 이게 이 LH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검찰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 정권이 얼마나 부패한 정권인지 이걸 밝혀냄으로써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 말이 그나마 이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검찰이 활로를 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다 밝혀내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대전역 광장 앞에서 서명대 민심이 연설하면서 저도 느낀 점이 있는데, 민심이 좀 아니, 왜냐면 LH 사태 터지고 특히 느낌이 민심이 문재인 정권 안 되겠다는 민심이 더 커진 것 같아요. 폭이.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당에서 어떻게 투쟁 전략으로 연기하는, 이건 우리가 고민해서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론조사 결과도 보니까 한국 사회여론연구소하고 TBS가 조사한 걸 보니까 잘하고 있다는 거는 36.9%, 잘못하고 있다가 60%입니다. 그래서 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LH 투기 사건 이후에 민심이 잘못하고 있다가 60%대로 다시 올랐다. 그래서 23.1% 차이가 나고 있고, 또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37.7%가 문재인 정권 잘하고 있다. 57.4%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뭐 60% 가까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20대가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정의라든지 공정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순수한 영혼을 가진 20대가 굉장히 지금 분노하는 그런 의견들이 커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 같고, 아주 뭡니까,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그 절대적인 층이 이렇게 43~4%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그거를 야당이 제대로 됐으면 좀 살리는데, 아주 잘하고 있다는 20대 초반보다 배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물론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그거는 차치하고 있더라도 일단은 이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것은 LH 사태 이후에 3기 신도시 지정하는 문제를 갖다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그거 좀 취소해야 된다. 3기 신도시 취소해야 된다는 게 57.9%, 취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가 34%. 그래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이 LH 사태 이후에 문재인 정권의 공정성이라든지 정의감, 도덕성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해야 된다고 하면 확실히 무조건 취소하다가 43.4%, 그리고 무조건 취소하면, 절대 취소하면 안 된다가 18.3%니까 절대 지지계층과 부정계층은 거의 이렇게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 이런저런 여론조사 추이를 종합해 보더라도 한 33~4%는 아무튼 이 정권을 지지하는 계층으로 나오는데, 지금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박영선 이런 실정을 하는데 33~4%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세훈, 안철수 씨 누구 좀 단일화돼서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정권을 지지하는 34%는 대깨문을 중심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나라가 망하더라도 아마 지지하는 계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야권 단일화 실패하면 이 계층은 무조건 투표장에 가고 조직표가 있기 때문에 참가가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을 좀 하면서 이 여론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뭐 일반 서민들은 집 한 채 갖고 있는 서민들은 난리예요. 보니까 이게 무슨 아파트가 자기 사는 집인데 무슨 재산 개념이 좀 있긴 합니다만 대출도 잘 안 해주는 요즘 그 추세로 볼 때 공시지가가 말이죠 19% 이상 인상돼가지고 14년 만에 최대로 올랐는데 보유세를 또 많이 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그래서 서민들은 그렇죠 뭐 벌이는 줄어들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은 안 되고 세금은 지금 계속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있다 이런 미심도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뭐 문재인 정권 정말 안 된다. 문재인 정권 종식기자 문재인 정권인 것에 대해서 뭐 칼럼니스트도 지적했습니다만 주권 재민이 아니다. 국민의 권리가 모든 대한민국 통치행위 합법적인 권위가 국민으로부터 하는 게 아니고 주권 재물이다. 문재인으로부터는 잘못된 이런 세태를 비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나라를 이렇게 파탄지경으로 오는데 책임 있는 인사들은 본인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사죄보다는 그냥 또 때가 되니까 선거 때가 되니까 면피용으로 나와서 뭘 해보겠다고 이런 걸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탄핵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서 좌파들의 발언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못한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것 같고 또 작년 총선 때 당대표로서도 중요한 역사적인 기회를 탄핵 찬성파들을 핵심 주동자들의 그 뒤에서 말이죠 그런 반협박 같은 그런 거에 운이겨가지고 본인 독단적으로 공천권 행사 못하고 또 야권 이렇게 전략적 제휴로 훨씬 많은 의석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이런 분들이 또 뭐 페이스북에서 정치를 하고 이렇게 문정권을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 이전에 본인들의 재과에 대해서 분명히 역사에 대해 사죄를 하고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고 홍준표 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억납니다만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세상에 건국일의 야당 역사상 그렇게 참패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 구청장 보세요. 서초구청장 조은희 구청장 빼놓고 한석도 못 얻었고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도 일부 지역 빼고는 다 참패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런 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또 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지 뭔지 모릅니다만 이렇게 끼어가지고 다들 그 당이 망하고 어려울 때 그 당시 보면은 비대위 체제도 제대로 보수 인사를 세워서 당을 정비하지 않고 홍준표 씨는 혼자만 물러나서 김성태라는 탄핵파가 장난하면서 김병준이라는 노무현 사람 세워서 보수당을 정비할 기회를 다 잃어먹고 저 마찬가지로 황교안 선생님도 작년에 그 총선 끝나고 투표 결과 다 발표되기 전에 집에 가서 막 성명서 내고 책임도 안 지고 그러다가 무슨 김종인이라는 야당 인사도 아닌 분 말이죠. 들여다가 이렇게 당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 나라를 파괴하는데 엄청난 책임 있는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투쟁하는 거 좋은데 역사에 사죄하고 뭘 잘못했는지 알고 좀 게임에 끼더라도 끼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안 되니까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선거 때 되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이런 거를 알고 좀 평가를 하고 혼낼 때 혼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하니까 이렇게 잘못된 인사들이 자꾸 이런 잘못된 정치 문화를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12일 날 쿼드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거기 있어가지고 그 화상 정상회담에 5개항의 공동선언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안보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 그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평화로운 인도 태평양을 위해 법치와 민주적 가치, 항행, 영공, 비행의 자유 지지,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공동 대응과 핵심 기술 협력을 약속한다. 이런 조언말을 써놨습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보면 법치와 민주적 가치를 위반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겠다는 게 나온 거고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빈번하게 항공 자유구역을 침범하고 있는 그런 강대국들의 항공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방국으로서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작 우리 정부에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성명서가 나오고 이런 와중인데
며칠 전에 외교부 차관이 난 사람이 또 고춧가루 뿌리는 이야기하고 코드에 참가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또 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정부의 그런 안보이익이 사장되지 않게 정책 결정 과정에 끼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외교부에서 이런 성명서나하고는 안 돼요. 그죠? 성명서보다 저 차관이 그런 이야기하고 그러면 정말로 수입 수출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그 해상 수송로 확보 이런 거 인도태평양 전략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미국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이 정부가 열어야 되겠다. 더군다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강조하는 마당에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거는 안보 면에 있어서 국가의 반역하고 뭐 거의 차이가 없다. 안보적인 면에서 국가 반역행위 이런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다 기록해놨다가 정말 훗날 정권이 바뀌면은 반드시 그 단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물론 뭐 세계 패권국으로서 한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유시장 경제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핵심 축으로서 중국 공산당하고 패권을 놓고 다투는 와중에서 미국 쪽에 쓰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살 길이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념을 가진 우리 민족끼리 뭐니 이런 허황된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는 좀 현실적인 국제정치 인식을 가지고 그 이번에 반드시 코드에 참여해서 선언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우리의 그 견제 수단도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이렇게 해야지. 그 삼불 합의 같은 거 어정쩡하게 말이죠. 미국에서 강하게 나오면 그거 합의 약속한 거 아니다고 거짓말했다가 또 아무 소리 안 하면 중국 공산당 만나면은 그거 유효하다고 그러고 막 이런 말장난들 그만치고 이 정부가 더 이상 이 국민과 역사를 이렇게 농락하고 말이죠. 대한민국 안보의 이걸 다 사장시키는 이런 짓거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당은 경제 문제뿐만 아니고 안보 문제 모든 면에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님 옥중투쟁 1446일째입니다. 이제 보름 뒤인 3월 31일이면은 죄 없이 정치 보복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투옥되신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탄핵은 거짓이고 불법이며 권력 찬탈이었습니다. 멀쩡한 대통령, 뇌물 한 푼 받지 않았던,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참한 정치 보복을 하는 경우는 세계 역사상 없을 겁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은 물론이고 많은 애국우파 국민들 또는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도대체 왜 감옥에 간 거지 저분은? 또 하나는 멀쩡하던 나라가 정치 세력이 한번 바뀌면 이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기 구역질 나는 날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가 정권 관계자들을 넘어 공무원 사회까지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보면 자유 대한민국이 참으로 추잡한 나라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전 정신을 잃은 국가, 꿈을 잃어버린 나라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부 이승만 대통령님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식하고 부국강병 박정희 대통령님의 산업화로 여기까지 온 나라입니다. 이 위대한 두 대통령의 공통점은 국민들의 가슴에 꿈과 희망을 주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뛰었고 그 진심이 국민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해 뛰었고 그 결과 자유와 부를 동시에 누리는 꿈을 이룬 세계가 부러워하는 매력적인 자유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분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위대한 정치인 중 하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당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이 대한민국의 빼앗긴 자유민주주의를 되찾는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척결이 대한민국에 60년 넘게 기생하고 있는 주사파 세력들을 몰아내고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는 시발점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대단히 위대하고 담대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개돼지다.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상을 사는 수많은 평범한 국민들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피 속엔 높은 시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신념이 옳다는 믿음과 자신감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국민들께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첫발이 도전정신을 북돋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의 공약, 즉 국민과의 약속이 되어야 할 겁니다. 주가 조작으로, 사모펀드로, 부동산으로 자기 편들만 배불리 해먹는 문재인 전체주의 독재 정권, 권력을 위해서는 선거 부정, 여론 조작을 일삼는 파렴치한 돈에 미친 정치인들, 사회적 기업, 친환경이란 명목으로 국가의 돈을 줄줄이 빼먹는 주사파들, 한반도의 평화, 여성 인권을 외친다는 시민단체의 가면을 쓰고 김정은식 민족 통일을 꿈꾸는 얼빠진 586들, 무능하고 의전만 좋아하고 탐욕적인 가짜 보수들, 이들과 다른 모습을 우리 공화당은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정치는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리고 이를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2021년 문재인 독재 정권의 폭압에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인물들에 대한 비평으로 정치를 하는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내년 대선까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부터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꿈이 대한민국의 꿈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매력 넘치는 우리 공화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우리 공화당 천만인 무죄석권본부 서명대 주간운영 결과입니다. 서울입니다. 서울시당팀이 시청역에서, 강동구 갑팀이 고덕 이마트 앞, 구로구팀이 대림역 1번 출구 남구로 시장 입구, 서대문구팀이 홍제역 1번 출구 유진상가 앞, 서초구 을팀이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 송파구 병팀이 가락시장역 3번 출구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송파 을팀이 3일 동안 석천호수 서울 사거리, 잠실 세내역 2번 출구, 송파역 4번 출구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양천구팀이 신정내거리역 3번 출구에서, 은평구팀이 이틀 동안 남대문시장, 광장시장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중랑구 을팀이 우림시장 남문 오거리에서, 나라봉팀과 영등포구 갑팀 연합이 신길역 1번 출구, 서초갑 목련팀이 고속터미널역 8-1번 출구 앞, 성동구 풍물단 연합이 왕십리역 5번 출구, 안양과천팀 수호팀 연합이 당산역 6번, 7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진추모팀이 명동역 명동 입구에서, 자문단팀, 깃발팀, 엽서팀 연합이 청량리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 시당팀이 서울 명동에서, 금정 연제구팀이 연산역 6번 8번 출구 앞에서, 기장구팀이 기장 1광역 앞 횡단보도, 북구 사상구 강서구팀이 이틀 동안 사상구 엄공동 맥도날드 앞, 사상구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사하구팀이 이틀 동안 남포동 롯데리아, 충무동 시당 사무실 앞에서, 진구 동래구팀이 3일 동안 서면 국민은행 앞, 부산 동래역 1번 출구 앞, 부전시장 부정농협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해운대구 갑팀이 하태경 사무실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구입니다. 달서구 병 중구 남구 연합이 서구정류장과 관문시장 우리은행 앞 인도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달서구 갑팀이 성서 국민연금 내거리에서, 동구 을팀이 방촌시장, 북구 갑 북구 을팀이 구암동 롯데리아 앞, 중구 남구팀이 신청강 둔치 대공교에서 희망교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달성군팀이 나흘 동안 달성군 현풍읍 도깨비시장, 화원읍 화원장 명청교 입구, 다사읍 운양역, 오포읍 송해공원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인천입니다. 인천 시당팀이 종로 피카디리 앞에서, 계양구 갑팀이 계양 계산동 이마트 앞, 남동구 을팀이 소래시장 다리역, 부평구 갑팀이 소래포구 역사관, 중구 강화군 옹진군팀이 신포시장, 서구갑 서구울연합이 가자시장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광주입니다. 광주광역시팀이 전주 한옥마을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전은 대전시당팀이 대전역 서광장에서, 울산은 울산시당팀이 이틀 동안 남창시당 당날 울산대공원 본관 정문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지역입니다. 경기 광주팀이 광주 경안시장에서, 광명시팀이 광명사거리역 3번 출구 던킨 도너차, 구리시팀이 돌다리 내거리, 남양주시팀이 별내 4호선 출입구 미담동물병원 근처, 부천시팀이 부천역 남부역 광장, 서안양 1팀이 서안양 2001 아울렛 앞 사거리, 성남시팀이 모란시장, 성남시 중원구팀이 은행시장 사거리 은행시장 농협, 수정구 태평동 성남중앙공설시장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수원시팀이 이틀 동안 수원지동시장 앞에서, 시흥시 갑 시흥시 을팀 연합이 검호동 농협 앞, 안산시 단원구 갑팀이 선부역 중앙역 상록수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안양 과천팀과 수호팀 연합이 과천 종합청사역 11번 출구 앞에서, 양평팀이 양평역 앞, 용인시 갑팀이 용인사거리, 의왕시 과천시팀이 과천 종합청사역 11번 출구, 조녕팀과 서청대 기도회팀 연합이 송내 남부역에서, 평택시 을팀이 평택 송탄시장, 화성팀이 화성시 우정읍 조암 5일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원입니다.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갑팀이 남춘천역 하차 풍물시장 입구 광장에서, 강릉시팀이 중앙시장 은행나무 앞, 원주시 갑 원주시 을연합이 원주중앙시장 농협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북입니다. 충북 도당팀이 제천역 앞 재래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남입니다. 충남 도당팀이 이틀 동안 을지로 대한극장 앞에서 천안 중앙시장 입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산시 태안군팀이 국민은행 앞 버스 승강장 옆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북입니다. 경산시팀이 경산시 자인시장 일원에서, 구미시 갑팀이 금호산 금호랜드에서, 구미시 을팀이 선산시장 입구에서, 경주시팀이 안강시장 옥천식당 내거리 앞, 포항시 북구팀이 포항 죽도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남입니다. 통영시 고성군팀이 중림동 통영시외버스 터미널 앞, 마산 하포구
마산 회원구 연합이 마산 합포구 어시장 크로코다일라 진동면 진동시장 진마트 입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김해시 갑팀이 진영 농협 장날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주입니다. 제주도당팀이 이틀 동안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부근 서귀포 민속 오일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투이팀이 6일 동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KBS 앞 수신료 인상 반대 1인 피켓 시위를 하셨습니다. 기타 민원실로 당원 가입을 하셨습니다. 총 서명인수 1827명, 일반 당원 2285명, 책임 당원 404명, 총 서명인수 1827명과 당원 2689명이 우리 공화당의 새 식구가 되셨습니다. 소명대에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놀러 가셔야 되는데 소명대에서 투쟁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100만 일반 당원, 20만 책임 당원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00개 당협입니다. 200개 당협을 가정을 했을 때 각 당협별로 일반 당원 5,000명과 책임 당원 1,000명입니다. 한번 1년 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섭입니다. 정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가짜 대통령 문재인, 모든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도 정말 모자람이 없을 정도의 가짜고 짝퉁이고 거짓입니다. 이 거짓 사기로다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휘두르다 보니까 우리는 협회 안 된다 4년을 외쳤는데 그들은 가고자 하는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부동산 비리부터 그 성추행범 오고더니부터 가족이나 LH공사 직원 모든 정부 관료들이 정보 수집을 하여 이제 1년도 안 남은 정부 가짜 정부에 이제 다 떨어져 나가겠으니까 투기라도 한번 해먹고 나가겠다. 이런 심리가 작동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한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돈을 벌어서 가족들한테 뻔뻔스럽게 어떻게 정말 변명을 하겠습니까? 내가 도둑질을 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엉터리 같은 공무원들의 그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년만 해먹으면 자기네가 자기 목이 떨어지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끝나기 전에 한탕씩 해서 정말 자기네 부를 축적해보겠다. 이런 쓰레기 같은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말 안 해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가짜 1년 남지 않은 이 무너지는 소리를 우리 청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4년 동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받아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도 그 한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 준다는 돈 50만원, 뭐 100만원, 자영업자들 100만원, 50만원 다달이 주고 있습니까? 다달이 줘도 이거로다 생계유지가 됩니까? 이제는 붕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속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속을 때 속더라도 지금까지 속았어도 이제는 정말 용기 가지시고 같이 나오셔서 투쟁해야 됩니다. 이 가짜는 완전히 가짜인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 4년, 30일이면 4년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외쳐왔지만
이것이 안 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자유한국당인가 뭔가에서 국민의통합당이니 이제 국민의당이니 이렇게 가짜로다가 또 여기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3번의 당명을 바꿔가면서 우리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님 4년을 덮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모양이 그 꼬라지가 된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금 부역질을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가짜 대통령, 가짜 정부를 옆에서 지금 서포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우리 국민들이 모르신다면 정말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공화당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최고회의를 하는데 한 번씩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럼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정말 한 가지 길만 가지고 잘못됐다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온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시고 정치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국민의힘당이 빨리 해체되고 거기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고 나오실 때 우리 공화당이 그 중심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4년 동안 속았으니까 더 이상 속지 마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매주 나와서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와서 매주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자손들에게 희망이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탄력을 받아서 1년 안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틀림없이 끌어내는 우리 정통 보수파 정당 우리 공화당이 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가지시고 우리 공화당과 함께 같이 투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헬조선이라는 말 다들 아실 겁니다. 박근혜 정권 때 젊은 사람이 평균적인 그런 데서 일자리를 잡고 일을 해서 수십 년을 일을 해도 서울에 집 한 채 사지 못한다라는 말로 헬조선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아서 10년이 지난 게 아닙니다.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아 서울 광남 평균 집값이 7억 넘게 오르고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이때 헬조선이란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때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이래도 서울에 집 못 사고 이제는 지방에도 집을 못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헬조선이라고 그때 말을 했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당시 언론에 속아서 기획, 조작, 음모 그 공작에 속아서 언론 쿠데타와 정치 쿠데타에 속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대통령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받아치듯이 잘 받아먹듯이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사에서부터 공정, 정의, 평등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대한민국 이 대통령 문재인한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대통령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LH 사건으로 아무도 그렇다고 제대로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일어나기 전에 좀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LCT라는 곳이 아마 들어본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부산에 살아서 그리고 해운대가 가까워서 관심을 가지고 그때도 봤었는데 LCT라는 곳이 원래 군부지였습니다. 원래 개발될 수도 없는 지역이었고 개발돼서도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LCT가 갑자기 그렇다는 LCT 부지가 갑자기 개발 부지가 되고 갑자기 여러 인프라가 개발이 되고 예정이 되면서 거기에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줄을 섰니 거기에 자리를 배정을 받았니 이런 말이 나돌았습니다. 심지어 그때 일각에서는 당시 여당의 김무성 그리고 당시 야당 대권 1순위였던 문재인 부산에 다리를 틀고 있었던 정치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부정으로 입주권 등을 받았고 그것을 뒤에서 정치권에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두 정치인들은 바로 그 사람들을 고소고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LCT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전부터 엄정조사하라고 그 사람들이랑 타협하지 않고 제대로 불공정, 불이익은 단호하게 법의 잣대로 처벌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난 수년간 그 호재 속에서도 제대로 한번 대응조차 못하던 그 정치인들이, 지금의 야당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일사불란하게 매도하고 탄핵하고 버려버렸습니다. 부산에서 그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저는 LCT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LCT가 어떻게 됐는지 전면조사, 전수조사 아직도 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젊은 사람들은 정치권의 리더를 필요로 하지, 실제 정치권은 장사치, 그리고 도둑놈, 그리고 사기꾼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보를 알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놈들은 자기들이 헤쳐먹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21세기 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한 후진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이 바로 그 후진 민주주의로부터 탈출의 시발점이고, 그 진행은 아직도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누군가는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 바꿀 사람은 저는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 떨어지는데 하루 종일 고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들, 그리고 그 떨어지는 감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들 욕심에 눈멀어가지고 제대로 정치가 아닌 몸살이기, 그리고 피하기, 그리고 국민들 눈치 보기밖에 하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국민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뛰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세력, 우리 공화당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바보처럼, 누군가는 자기 손해보듯이 달려야 하고 우직하게 가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 맨날 춥고 배고프고 혹은 더운 날에도 일관되게 우직하게 와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이제 서막입니다. 함께 끝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이 위대한 길에 작더라도 자신의 몫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가시고, 부디 아프지 마시고, 제가 살짝 좀 다쳤거든요. 아프지 마시고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대표님이야 오늘 재판 받으셨던 우리 동지님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언제나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함께 있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파이팅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 여전히 LH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LH 투기 문제가 정치권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더불어 추행당에 이어서 더불어 투기당이라는 별명까지 추가로 얻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서영석, 김주영, 양향자, 양이원영, 김경만, 윤재각 민주당 의원의 투기 의혹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요. 향후 조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의원들의 투기 비리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할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국민들은 전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그 어느 때보다 300명 국회의원이 대동단결하여서 막지 않을까라는 의심부터 먼저 듭니다. LH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것이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 입버릇처럼 영혼 없이 공정과 정의를 떠들어대던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 더불어민주당 6명의 투기 의혹, 문재인 아들, 딸의 부동산 시세 차익, 문재인 처남은 국민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 47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새롭게 밝혀져서 추가된 5억 원의 가덕도 인근 매입당은
제가 42,000평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더 드러나서 8만 평이라고 합니다. 현 시세로 100억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오거돈 일가의 지난 2009년 부동산 관련 소송 변호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문재인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 정권이 정말 썩을 대로 썩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입에서 나오면 나오는 대로 공정과 정의를 떠들어댄다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가진 자를 포함한 그저 선량한 국민들까지 적폐로 몰고 징수의 대상으로만 여기면서 재앙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을 쏟아보면서 자기들은 뒤로 두 채, 세 채 사들이고 개발 예정지, 신도시 예정지, 재개발지 땅을 싸그리 끌고 모았습니다. 이러는 중에 우리나라 주택 가격 상승률은 세계 주요 국인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를 모두 앞질러서 9.3% 지난 3분기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9.3%였고요.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판다는 연끌들 때문에 가계 부채는 이미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역대 이만한 부동산 불안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는 사회 불균형과 빈부격차로 바로 직접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공정이 어디 있으며 이 결과에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공정과 정의를 파괴해버린 문재인, 그리고 금배지의 무게보다 금배지의 파워만 믿는 국민을 우롱하는 의원들, 그리고 최대 부실공사의 대명사 LH의 투기꾼, 이들에게 철퇴를 반드시 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내려지는 철퇴는 물론이거니와 엄격한 법의 잣대에 의한 철퇴를 반드시 내려쳐야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살 타이밍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까지 끌어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할 타이밍입니다. 영혼까지 끌어서라도 문재인을 끌어내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길이고, 내가 집 사는 길이고, 내가 행복한 길이고, 나라가 평온한 길이다. 그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한상수 최고위원님께서 추미애 정무부 장관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추미애 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추미애 여사가 이번 사태에 대해 그 가벼운 입을 참지 못하고 또 한마디를 했는데요. 부동산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은 검찰 탓이라면서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칭찬 한번 드릴게요. 말씀 한번 참 잘하셨습니다. 검찰은 이 말을 잘 새겨듣고 부동산 투기 세력들을 싸그리 다 잡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6인을 포함해서 앞으로 더 늘어날 의원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전부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LH 직원 또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귀중한 생명 보호를 위해서라도 빨리 수사해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문재인의 딸, 처남,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권력에 굴하지 말고 수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도 특검하시고요. 죄도 없는 사람을 잘도 잡아넣는 그 실력 한번 마음껏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불법 투기가 투기한 사람보다 검찰들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번 기회에 실력 발휘를 좀 해주시기를 바랐는데요. 사실 검찰들은 이런 말 들어도 하나 할 말이 없습니다. 신라젠, 나이모티머스, 원전까지 이런 알만한 국민들은 모두 다 아는 사건 하나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똥폰만 잡다가 도망이나 가는 이런 마당에 검찰이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한 곳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서글프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추미애 여사의 그 사냥 실력을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노무현도 추 여사의 타겟이었죠. 징역 2년의 김경수와 드루킹도 추 여사의 작품입니다. 이번에도 교묘하게 검찰을 공격했지만 실제 포획물이 문재인이 될 것 같은 묘한 기시감이 듭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당원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문한다가 다 우파가 아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1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노무현의 정책 감각이 천재 메시와 같다. 타고난 정치인이라면서 문재인과 비교해서 문재인 정권을
비교했습니다. 노무현을 극찬하면서요. 자, 대표적인 친노인 유인태성 국회 사무총장이 이에 대해서 윤 총장에게 야, 내근이 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제일 큰 악재가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서로 닭살 애정 행각을 벌였습니다. 나라를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 체제 수호를 위해 투쟁하시는 애국 전사 여러분, 여쭤볼게요. 노무현이 정치천재라고 말하는 이분이 과연 보수입니까? 뇌물로 자살한 전 대통령을 정치천재라고 말하는, 그것도 검찰총장식이나 했던 사람, 과연 보수인가요? 어렵지 않은 퀴즈입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좁스럽다. 이제 적당히 좀 해라. 스스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씨가. 정말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LH 사태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부분입니다만, 이 정부가 사실은 그 공복의 정신이 있는가 심스러웠습니다. 모두가 다 직장 생활하면서 한탕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선출된 사람이든 선출되지 않은 분들이든, LH공사가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저도 알았습니다만 상당히 막강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를 토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택지에 대한 독점적인 개발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뭐 정부가 가져야 될 권한으로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뭐 공청회라든지 여러 다양한 계층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권리를 행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일개 공사가 이런 권한들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제대로 된 건지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임종석 씨가 이렇게 얘기했죠. 일하라고 자리에 앉혀놨더니 주인 행세해야 한다. 정말 되돌려 줘야 될 명언을 한 것 같습니다. LH공사에 그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정말 견제받지 않는 토지의 부동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각자 자기 주머니를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긴 것이죠. 경실련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시민단체로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그 김현동 의원이라는 본부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다른 정권과 비교해서 뭐 60점, 20점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처절한 마음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사는 지역에 한번 투기뿐만 아니라 이 세금까지도 아주, 저는 이 자연경관지구에 삽니다. 자연경관지구라 하면 굉장히 개발이 제한되고 이런 지역인데, 제가 사는 지역이 자연취락지구로 넘어갈 수 있는, 한 단계 업할 수 있는 이미 조건은 다 마련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반대를 하냐고 했더니 세금 문제입니다. 자연경관지구에서 자연취락지구로 뛸 때는 세금이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이 부동산 투기와 더불어 우리를 더욱 옥죄는 것은 이 부동산 세금인데, 지금 현재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서서히 목을 재어오는, 우리의 삶을 재어오는 그런 현실이 얼마나
1년 정도 더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좌파 사회주의 정권은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좌파가 좌파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보수들은 죽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 살아서 제대로 공격과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힘들을 상실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세력들은 과연 누구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곧 바르게 한다는 것인데 이 바르게 할 수 있는 세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아야 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저희 우리 공화당은 서명대 활동이나 여러 가지 조직 역량 강화 활동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서명대 활동을 통해서 책임당원, 일반당, 서명받는 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당부적인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세종시 전국도당 창당을 위한 노력도 이번에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국, 일본, 그다음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이 코드 체제가 갖춰졌는데 그 4개국 정상에서 나왔던 대부분의 얘기가 우리 공화당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안타깝게도 친중 정부 정권인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북핵 문제조차도 이제 스스로 제재할 수 없는, 논의할 수 없는 국제적 미아 패싱되는 사태가 온 겁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내용인데, 대놓고 미국, 일본은 대놓고 이제 한국을 한반도에서의 주체 세력으로 보지 않고 패싱하는 사태가 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자유우파 연대 세력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중국에 의해서 기획 업무되었다는 미얀마 탄압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탄압입니다. 민주정권이라고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쳐던 문재인 정권은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들의 가식과 그들의 민낯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한반도의 국제질서를 중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자생적 사회주의자들, 반민주의자들, 그리고 김일성 3대 세력 정권과 대한민국 한반도를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4년간 이렇게 줄기차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친사회주의 경향을 비판하는 겁니다. 친중 종북 정권은 자유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그들은 대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 탄핵, 거짓 탄핵, 권력 찬탈자들입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번영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 아니라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사회주의 길로 가는 겁니다. 국방안보뿐만이 아니라 국제관계 또한 경제문제, 정치문제까지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정권 말기 현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말기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탕주의, 내가 부패 한탕해서 부정적으로 돈을 먹더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러한 의식은 바로 공정과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깨버린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불의의 세력이, 불공정한 세력이 정권을 잡고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들은
이제 한탕하고 그만두면 된다라는 이런 한탕주의가 만연해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청렴하고 또 나름대로 국가의 정체성이 확실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도 4년 5년 투쟁을 하면서 많이 힘들고 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 없이 체제를 지키려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몸 싸우다가 감옥 가 계신 박근혜 대통령만큼이야 우리가 더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중대한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당의 대동단결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을 걱정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당의 재정을 얘기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묵묵하게 당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념의 결사체고 그야말로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정당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냥 듣고 갈 수 있는 사실이 분명한 불법의 사실을 그냥 듣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가치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역대 73년 정당사에 민초정당이 생긴 적도 없지만은 이렇게 줄기차게 정의와 불법자들과의 정의를 세우고 불의한 자들과 싸우는 정당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당당합니다. 제가 영남권 순회에 이어서 지난 토요일 충북 중남 서명대를 갔다 왔습니다. 천안과 제천에 갔다 왔는데 민심은 벌써 이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민심의 이반은 오만한 정권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내로남불 정권. 더불어 글자만 붙으면 더불어 무슨 짓을 해도 용서되는 정권. 역사상 가장 총체적인 부패 정권입니다. 불의하고 부패한 정권하고 싸우는 것은 그것은 정의의 행동입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조금은 안타까움에 그치고 조금은 힘들게 하지만은 그분들의 충정이나 예당심, 애국심은 추후에 흔들림이 없다고 봅니다. 민심 위반을 우리가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전개해 가느냐에 따라서 11개월 후에 있을 대통령의 선거는 대단히 다른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첫 번째,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떻게든 빨리 즉각적인 무죄 석방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행위들이 있지만은 우리 공화당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을 하루빨리 자유의 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왔다 가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아니라 확실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 공화당은 더욱더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국민의 바다 속으로 더욱더 확장성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정권을 가져온다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하나하나 갖춰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치 국정농단 부패 사건은 총체적인 부패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설프게 수사하면 안 됩니다. 1급 이상 공무원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해야 될 것이 감사원 감사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검도
또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한 건을 하면서 시간을 끌기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1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특히 정치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 땅에 총체적 부패 사건이 없어야 됩니다. 공무원들만 욕해서도 안 됩니다. 또 죄 없는 국회의원들만 욕해서도 안 됩니다. 밝히고 나면은 이제 정말로 투기하는 그러한 부패한 정치인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오늘부터 여러 가지 기존 상황들을 전개할 겁니다. 우선 1인시 피켓이나 서명제 피켓, 그리고 3월 31일 진신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신관금 4년, 또 이 LH 국정농단 부패,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전국 서명대 현수막 뿐만 아니라 집회 현수막, 기자회견 현수막, 또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교체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선 불법 탄핵 4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석방이 국민의 민심입니다 라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불법 거짓 탄핵 4년, 자유도 공정도 정의도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땅 투기꾼 국회의원, 공무원 퇴출하자. 네 번째, 가장 부패하고 무능하고 불공정한 문재인 정권 척결하자. 땅 투기 부패 정권 문재인을 척결하자. 이러한 기본적인 안들을 가지고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당보도 전단지로 불법 거짓 탄핵 4년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주기 바랍니다. 동시에 총체적 부패 정권, 문재인 정권 척결 내용도 같이 맞춰주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공화당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준비를 이달까지 한 보름 동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 또 그동안 미뤄왔던 당협위원장 200명의 당협위원장 선임, 조직위원장 선임과 당협위원장 선임, 또 6개 지역에 대한 사무처장 선발, 각 부문별 활동, 제가 바라는 것은 시스템에 의한 정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스템에 의한 정당.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원내 정당뿐만 아니라 수권 정당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당원 한 분 한 분이 당대표와 같은 민초정당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우리 공화당이 요구하는 당원분들의 그 요구사항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당원분들이 자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3월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4년이라는 이 진행형 중인 탄핵 4년을 맞아서 당의 큰 변화와 쇄신과 혁신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이 이 시점에서 이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공화당은 여러 가지 더 어려운 상황이 많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공개 회의를 또 전환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는 3시 40분에 시작했습니다.